이제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파괴된 열대우림이라고 해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물이 사는 장소를 파괴한다. 자, 감소 원인 중에 이것을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그렇죠, 우리 서식지 파괴라고 했었죠. 서식지 파괴. 자, 2번은요, 흔히 베스를 보니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생물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유입된 생물이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대요. 그렇죠, 외래종 유입이죠. 외래종 유입. 자, 3번은 뭘까요? 자, 무분별하게 잡아서 그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된대요. 그렇죠, 남획이죠, 남획. 자, 근데 여러분들 코뿔소가 나와 있죠. 코뿔소. 자, 코뿔소를 왜 잡을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설명을 예전에 했듯이 코뿔소의 뿔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 이용이 된다고 했었죠. 뭐 약재로도 이용이 되고요, 아니면 고급 단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뿔소의 뿔이 정말로 귀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획이 무분별하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으로 보면은, 자, 4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얘들아? 그쵸? 그럼 먹이 그물이 들어가면 돼요. 먹이 그물. 자, 생태계의 생물들은요 먹이 그물로 얽혀 있죠. 그래서 그 그물이 복잡함으로 생태계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 5번을 살펴봅시다. 5번. 자,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해서 생물에서 얻는 자원, 그래서 식량과, 그쵸, 여러분들 약재죠, 약재. 그러니까 의약품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의약품. 그리고 섬유, 목재 등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과 건강유지를 살펴보면 맑은 공기, 비옥한 토양, 깨끗한 물들을, 이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활동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어요, 국가들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자,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자, 보호구역, 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 부모님 통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은요, 한번 그린벨트라고 우리 녹색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활동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건설도 있고요. 자, 그리고 6번엔 무슨 보건 사업인가요? 그쵸, 멸종위기 생물 보건 사업 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쓰레기 따로 거두기. 그죠, 쓰레기를 우리가 버릴 때 땅바닥에 막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지정된 장소에만, 지정된 쓰레기통에만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여러분들 잘 해야겠죠. 자, 우리 7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자, 농산물 이용하기인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자 이겁니다. 자, 농산물은 우리가 이제 뭐 밥이라든지 뭐 또는 반찬이라든지 또 우리가 먹는 물품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친환경적인 반대인 환경 파괴를 일삼으면서 농산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옥상 정원이 있죠. 옥상 정원. 그렇죠? 서식지를 오히려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모피로 만든 제품 사지 않게. 그죠? 자, 모피는요, 여러분들 여우털을 많이 이용하죠. 여우털.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의 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당연히 모피로 만든 제품들이 수요량이 많아지면
분명히 공급량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피를 우리가 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개인 활동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희귀한 동물 기르지 않기. 자, 마찬가지로 희귀한 동물들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희귀한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번에는 1번입니다. 1번.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해라. 자,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나요? 그쵸, 감소하죠.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 우리 1번에 해당됐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단순해? 아니죠, 복잡해지는 거죠. 자,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면 인간은 여러 가지 혜택을 얻고 있죠, 그죠? 뭐 생물에서 얻는 자원들이 있고요. 또 자연 환경과 건강 유지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인간은 생태계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죠, 여러분들. 일부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요. 자, 2번입니다. 각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옳게 연결하시오. 자, 남획은 코뿔소에 해당이 될 테고, 외래종 유입은 크니베스에 해당되고, 서식지 파괴는 열대우림 개발에 해당되겠죠. 자, 3번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생물의 종류를 제한하기 위해서인가요? 자, 여러분, 제한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종류를 되게 축소시킨다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얘기 같고요. 자, 니은 생태계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맞죠. 그죠? 생태계는 여러분들 보존해야 하는 까닭은요,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속적인 현재와 같이 보존해야 안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쵸?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엔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를 함께 풀어봅시다. 자, 개념 짚고 가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죠? 됐네요.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했었죠. 변이라고 했었고요. 변이를 지닌 생물이 뭐를? 그쵸, 환경에 적응하여서 생물이 다양해지죠.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생물은 다양해진다고 했어. 자, 3번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그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 칸이 너무 작네요, 그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 그쵸, 분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실상 생물을 분류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관찰이에요. 관찰, 그 다음에 공통점 차이점 찾고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선생님, 근데 왜 그러면 4번에는 분류 기준이라고 써야 되나요? 자, 뒤에 말이 정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관찰을 정해야 한다 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쓰면 되겠죠. 자, 5번에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여러분 뭐였죠? 그렇죠? 가장 작은 단위 종이고요. 가장 큰 단위를 우리는 개라고 했습니다. 개. 자, 생물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생물을, 그렇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그리고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서식지 파괴, 그리고 외래종 유입이 있죠. 그리고 남획이랑, 자, 하나 더, 환경오염이 있죠. 자, 환경오염 네 번째. 자, 인간은 생태계의
생물에서 식량, 의약품, 석유, 목재 등 여러 가지 뭘 얻고 있다? 자원을 얻고 있다. 자, 식량이랑 의약품, 섬유, 목재는 다 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다음 1번입니다. 자, 이제 개념 적용하기에 들어와서, 자, 어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땡땡이가 있는데, 자, 땡땡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그죠? 변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변이가 있는데 환경에 알맞는 변이를 지닌 생물은 그렇지 않은 생물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된 변이들이 당연히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곳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목이 짧은 녀석이 있고 목이 긴 변이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목이 긴 변이가 훨씬 더 살아남기가 좋겠죠. 왜? 열매를 훨씬 더 잘 따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데, 자, 키역부터 볼게요. 자, 광합성 여부나 유전자는 과학적인 생물 분류 기준이 되죠. 왜냐? 자,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물을 분류한다고 했었죠. 근데 광합성 여부나 유전자는요, 생물 고유의 특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됩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오직 인간이 생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일까? 오직 인간이 생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것은 아니죠. 자, 생물을 분류하려면 먼저 생물의 고유의 특징을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생물 분류 체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가하고 나를 구분하는 기준. 자, 원생 생물계하고 원핵 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어? 그쵸? 핵의 유무였죠. 핵의 유무. 자, 앞에 세포 핵의 유무.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했을 때 각 개에 속한 생물의 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러분 이 4번을 풀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어 있어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다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풀이 중이기 때문에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면요, 여러분들 1번의 경우에는 답이 맞을까요? 자, 균계에 대장균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대장균은 원핵 생물이죠. 원핵 생물, 핵이 없는 원핵 생물계에 해당이 될 테고요. 자, 쇠뜨기? 쇠뜨기가 뭘까요? 자, 쇠뜨기는 일단은 2번은 잠깐 조금 이따가 풀고 3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집신벌레. 자, 집신벌레는 많이 들어봤어. 자, 집신벌레는요, 그쵸, 얘네는 원생생물이잖아. 아메바도 원생생물이고. 자, 느타리 버섯. 자, 버섯이네, 버섯. 자, 버섯은 균계해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쇠뜨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보시고, 자, 선생님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녹색 검색창에 쇠뜨기를 이렇게 치면은 지식백과에 바로 나오죠. 아, 식물계네요, 식물계. 그죠? 자, 식물계고요. 얘는요, 햇빛이 잘 드는 풀밭. 자, 그리고 색상이 초록색인 것을 보아 광합성을 하는 식물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나봐요. 한 번씩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녹색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다시 교과서로 들어오면은, 자, 답은요, 여러분들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죠? 2번. 자, 1번은 뭐라고요? 원핵생물계. 3번은 뭐라고요? 원생생물계. 4번은 원생생물계. 5번은 느타리버섯은, 그렇죠, 균계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5번이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봅시다. 그림은 여러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가부터 마는요, 각각 생물의 분류 체계에 따른 5가지 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 분류 체계에서 5가지 개로 나눴었죠. 첫 번째가 동물계, 그리고 두 번째가 식물계, 세 번째가 균계, 네 번째가 원생생물계, 자, 다섯 번째가 원핵생물계. 자, 이렇게 해서 우린 크게 5가지의 개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자, 동물계를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고, 식물계를 니은, 균계를 디귿, 원핵생물계를 리을, 원핵생물계를 미음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세포에 핵이 있는가? 아니요. 세포에 핵이 없다. 그럼 뭐죠? 미음이 해당이 되겠죠. 가는 미음이겠구나. 자, 그리고 예인 친구들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해당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애들. 자,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가? 자, 광합성은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그렇죠, 니은만 가능하잖아. 그리고 나머지 애들 기억이랑 그리고 디귿이랑 리을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운동성이 있는가? 아니요. 또 있네요. 자, 운동성이 없는 녀석은 이 3가지 중에 뭘까요? 자, 일단 동물계는요, 여러분들 동자가 움직일 동이기 때문에 얘는요, 운동성이 있는가에 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균계는요? 균계는요, 사실 운동성이 없어요. 버섯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을 원생생물계는요, 자, 아메바, 집신벌레를 생각해보면요, 얘네들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 봅시다. 자, 대부분 기억에, 자, 기억에 사는가? 기억은, 여기서의 기억은 이 동물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자체의 기억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기억이야. 자, 그러면 대부분은 땡땡에 사는가? 자, 땡땡에 사는 게 보기를 보니까 육지에 해당이 되네요. 자, 식물계는요, 여러분들 보통 육지에 사나요? 아니면 해상에 사나요? 또는 강가 주변에 사나요? 자, 근데 강가 주변도 여러분들 육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육지냐 바다냐로 우리가 구분을 치면 보통 육지에서 많이 살죠. 그러면 바다에는 아예 살진 않나요? 아니에요. 바다도 살아요. 바다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이라는 말을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아 대부분 육지에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육지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아니네요. 답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 분류를 해 봅시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여러분 동물계는요, 다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에는 기억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원생생물계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 몸이 한 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근데 여러분 다시마 있죠, 다시마 맞나요? 자, 다시마 맞죠? 자, 다시마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 보통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리을이고 여기가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한 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오의 동물계가 들어가야 되고 얘의 원생생물계가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대부분 육지에 사는가, 즉 여기는 마는 니은밖에 안 들어가잖아. 왜냐? 광합성으로 해서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에 어떤 생물 분류 체계가 들어가는지 다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보기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는요 원핵 생물계예요. 그쵸, 원핵 생물계 맞죠? 자, 개구리는 나에 속한다. 자, 나가 뭐였죠? 그쵸, 나는 균계네요. 자, 균계에 속해. 얘는 동물계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아메바는요? 아메바는 라. 그쵸? 원생생물계 맞죠? 자, 고사리는 마. 그쵸? 식물계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모두 고르면. 자, 봅시다. 특정 생물을 마구 잡아 수를 줄인다. 맞는 설명이죠. 자, 희귀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른다. 그쵸? 줄어들겠죠. 감소하겠죠. 생태계 연결한 통로를 건설하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네요. 자, 열대우림을 개발해 목재를 얻는다. 자, 국제사회에 맺는 생물 다양성 협약을 실천한다. 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된 생태계에서 얻는 혜택이 아닌 것은. 자, 여러가지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자, 질병의 치료에 의약품 얻죠. 자, 생물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질병을 얻는다. 자, 이게 혜택일까, 얘들아? 혜택은 아니죠.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 얻고요. 섬유나 목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얻죠.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8번과 9번입니다. 8번은 답이 있겠지만 9번은 사실상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8번 봅시다. 자, 나뭇가지에 붙어 사는 겨우사리. 자, 겨우사리라는 게 있나봐요. 일단 이게 생물인데 뭔지 좀 더 봅시다. 자, 새 둥지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진짜. 붙어 사는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이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대요. 자, 겨우사리가 어떤 개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내용을 3가지만 설명해보자.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뭐가 있을까? 자,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유무. 그리고 뭐 있었죠? 세포, 핵에 유무가 있고. 자, 또 뭐가 있을까? 얘들아. 단세포냐 다세포냐. 아,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 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고,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생각을 한번 써보고 그 생각이 맞는지 한번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모범 답안일 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답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나면 5번에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5번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생태 체험 전시회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봅시다. 자, 생태 체험 전시회에서 어린이들이 작은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대요. 작은 동물들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데 전시된 동물이 사람의 손길을 견디지 못해 생명을 잃을 때도 많대요. 자, 그래서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있네요. 자, 찬성 측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즘 어린이들은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적대요. 그래서 생태체험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생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바고, 자, 반대는요. 전시회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이 생물 다양성의 뜻을 오해할 수 있대요.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의 뜻을 오해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시회에서 보면 희귀한 동물들도 잘 보니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크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필요성,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만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좀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생태체험 전시회를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 각각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고,
자, 생태체험 전시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설명해 봐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 근데 선생님의 모범 답안은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찬성의 측면에서, 자, 선생님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이 맞기 때문에. 자, 찬성 측면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생물을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어린이들이 생명체에게 관심을 갖고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험이 곧 생명체에 관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찬성 측에서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반대 측면에서의 강조점은요, 전시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전시한 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회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생물체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또 자칫 어린이들에게 생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옳지 않은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왜? 만져보게끔 하잖아. 그러면서 죽기도 한다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2번은요, 선생님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전시회에 동원되는 생물이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물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생물이 생태체험 전시회에 무리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상 반대하는 측면이 더 강해요. 자, 보세요. 자, 전시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좋게 말해서 참여하게 되는 생물들이 있는데, 이런 전시회 자체가 점점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 이런 전시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또 무분별하게 또 남획들이 이루어지고 희귀한 생물들을 잡아서 이런 전시회라고 하는 감옥에 또 밀어 넣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에 이중성을 보인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죠. 다른 체험은 아니더라도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 중요한 인식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큐 영상들도 보면은 이런 카메라맨들이 생물들을 전혀 간섭하지 않은 채 촬영을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절대로 이런 생태체험 전시회가 선생님 생각에는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또 선생님 생각이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성질을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제는 활동식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론 수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활동 수업들이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